안녕하세요. 화학자 정우재입니다. 화학물질은 더럽고 위험하고 유해하다는 이야기, 오해인 경우도 많지만 사실인 경우도 흔합니다. 무엇이든 양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지만 가끔은 너무나 유해해 모두가 세상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악질적인 화학물질인 경우도 있죠. 위험하고 유해한 물질의 분류도 다양할 텐데 그중 우리가 일상적으로 노출되기 쉬우며 심각한 환경 문제로도 이어지는 유해물질의 종류와 순위를 매겨본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인간이 세상에서 퇴출하기로 결정한 최악의 인체 유해 물질 순위에 대해서입니다. 우리는 이제껏 여러 흥미로운 분류의 화학 물질들에 대해 간단히 랭킹을 매기거나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발성 질소 화합물의 경우 폭발의 기본 단위이기도 한 TNT를 기준으로 다이너마이트 핵심 나이트로글리세린, 현대 폭발물의 바이블 RDX, 무선 호출기 동시 폭발 공격에 사용된 PTN, 간단한 만큼 위험한 TNM이 있었죠. 그 뒤를 이어 강력함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RDX에서 반복 구조가 하나 추가된 형태의 우연한 발명품 HMX, 복잡한 골격 구조에 대량의 나이트로아민이 결합한 자폭 드론의 핵심이자 폭발 속도 1200m/s의 CL20, 상세한 폭발 정보가 알려지지 않을 정도로 새로운 사이클로뷰테인 고리 구조의 TNAG와 다환 구조 폭발물인 BPTAP, 그리고 가장 강력한 폭발물 중 하나인 정육면체 큐베인 구조에 모든 탄소에 나이트로가 추가된 옥타 나이트로 큐베인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복잡한 구조와 더불어 높아지는 불안정성과 결과적인 강력한 폭발력은 우리가 사랑하는 주제였죠. 향정신성 물질에 대해서도 간략한 랭킹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쾌감, 정신적 의존성, 그리고 육체적 의존성을 각각 10점 만점으로 비교했을 때 한번 복용하면 벗어나기 어렵다는 헤로인을 시작으로 최근 많이 들려오는 펜타닐과 그 뒤를 잇는 모르핀, 의외로 심각한 의존성의 술과 니코틴, 그리고 코카인이나 암페타민, LSD, 엑스터시 등 우리에게 친숙한 물질들을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흥미로운 작업이었습니다. 이들을 압도하는 메틸펜타닐이나 코끼리 마취제의 카르펜타닐 등 일반적인 랭킹을 뛰어넘는 규격 외 존재들까지 우리는 언제나 무언가를 줄 세우는 데서 흥미를 강하게 느낍니다. 우리는 흔히 독 또는 독극물이라면 청산가리처럼 빠르게 목숨을 앗아가는 물질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다른 분류로 팝스라 불리는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은 정반대입니다. 이들은 대체로 천천히 그리고 영원히 작동하는 끔찍한 물질들입니다. 팝스의 핵심 효과는 총 4가지인데 17족 원소들인 할로젠에 의한 하나의 화학 구조에서 파생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염소가 작용하는데 첫 번째는 자연에서 몇 달, 몇 년, 심지어 수십 년을 버티는 잔류성입니다. 탄소 염소 결합은 매우 강해 햇빛이나 미생물, 물 등 자연의 분해자들이 좀처럼 끊어내지 못합니다. 물에서 반감기 2개월 초과, 토양 퇴적물에서 6개월 초과를 기준하죠. 두 번째로 지방 등 체내에 쌓여 축적되는 생물 농축은 염소에 의해 물에는 안 녹고 기름에는 잘 녹는 성질을 가져 땀, 소변 등으로 배출되지 않고 지방 조직에 쌓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 자체로 생명체의 위해성을 보이는 독성은 물질마다 다른데 신경, 호르몬 수용체, 유전자 스위치 등 제각기 다른 중요한 장치를 망가뜨리는 작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성을 바탕으로 바람과 해류를 타고 수천 킬로미터를 옮겨가는 장거리 이동입니다. 팝스의 위험성을 깨달은 세계 각국은 2001년 스웨덴 스톡홀름에 90개국 이상이 모여 하나의 협약에 서명합니다. 첫 번째 제거 대상에 선정되는데 다시 말해 만날 일 없는 파괴적인 폭발물이나 극독과는 달리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현존 최악의 화학 물질들인 셈입니다. 어떤 이유로 이런 끈질기고 위험한 물질을 만들어냈을까요? 환경에 유출되는 일이 가장 빈번한 것은 역시 살충제나 진균제 등과 같이 농업에 사용되는 농약입니다. 그리고 산업에 쓰이는 화학물질이었지만 너무 뛰어난 안정성이 독이 되어 환경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런 일도 있을까 싶지만 만들려는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지만 여러 과정이나 상황에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부산물도 가능합니다. 이 3가지 분류에 포함되는 화학물질은 수없이 많겠지만 전 세계가 기피하는 물질은 각각 8가지, 2가지, 2가지로 총 12가지 화학물질이 최우선 제거가 필요한 사상 최악의 환경 유해 물질로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12가지 최악의 화학물질,
뭔가 숫자부터 사람을 설레게 합니다. 분명 해로운 물질이지만 랭킹 따지기 좋아하는 우리에게 극락과도 같은 상황이죠. 심지어 이 12가지 화학물질에는 코드명까지 붙어 있으니 더러운 12가지로 번역되는 The Dirty Dozen입니다. 벌써 흥분되죠. 보통은 12가지 물질을 퇴출하자는 의도로 나열해 둔 것이지만 우리는 나름의 기준대로 순위를 매겨보겠습니다. 여러 요인 중 간단히 또 편리하게 비교하기 위해 물질 자체가 인간에게 끼치는 독성과 역사적 악명 및 피해를 각각 10점 만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 점수는 저의 개인적 판단일 뿐 객관적 절대치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랭킹 12위 미렉스입니다. 구조부터 흥미롭습니다. 정육면체 모양의 큐베인을 떠오르게 하는 입체적인 고리 구조의 모든 탄소는 염소와 결합하고 있습니다. 10개의 탄소와 12개의 염소만으로 이루어진 완전 염소화된 구조인데 1962년에서 1975년 사이 미국 남동부에서 붉은 불개미를 퇴치하기 위해 콩기름에 섞은 미끼 형태로 밭에 뿌려졌습니다. 문제는 붉은 불개미를 퇴치하는 대신 토종 개미들만 죽여서 오히려 표적은 더 번성하고 환경오염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급성 독성은 12개 독 중 가장 약한 축인데도 랭킹에 포함된 것은 거의 분해되지 않는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사염화탄소 등 다른 과염소와 탄소와 마찬가지로 미렉스는 쉽게 연소되지 않으며 열분해 생성물에는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염소, 그리고 포스젠 및 기타 유기염소 화합물이 포함됩니다. 난연제로도 판매되었을 정도로 타지 않고 썩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완벽한 잔류성 독소입니다. 극단적인 소수성과 화학적 안정성을 갖기에 체내에서는 지방이 축적되는 식으로 문제를 일으키며 모유를 통해 전달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독성 3점, 악명 4점으로 종합 7점으로 책정해 최하 랭킹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랭킹 11위는 낯선 이름의 화학물질 헵타클로르입니다. 역시나 다수의 염소를 보유한 고리구조이지만 차이점이라면 이중결합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헵타클로르 역시 인체 내 지방 조직에 쌓이고 우유나 모유에서 검출되는 사회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스를 기준할 때 1982년 하와이에서 우유 내 헵타클로르 함유 문제로 인한 회수나 1977년 모유에서의 유기염소 살충제 검출 등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체내에서 산소를 옮기는 햄을 비롯해 여러 신경 관련 문제를 일으키는데 흰개미와 토양 내 해충을 잡기 위해 뿌려진 살충제지만 생명체 내에서는 더욱 유독한 헵타클로르 에폭사이드로 변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독성 5점, 악명 3점으로 종합 8점을 기록해 11위입니다. 랭킹 10위는 수십 년간 미국 가정집을 흰개미로부터 지킨 살충제 클로르데인입니다. 다양한 이성질 및 세부 구조로 인해 100가지가 넘는 화합물의 혼합인데 집 기초에 뿌려진 클로르데인은 수십 년간 실내 공기로 새어나옵니다. 1947년 해충 방제용 살충제로 도입되는데 미국 환경보호청은 1983년이 되어서야 클로르데인의 사용을 규제합니다. 심지어 1983년에도 흰개미 방제용으로는 허용되기도 했으며 현재는 가장 엄중한 방제가 필요한 전력 변압기의 불개미 제거용으로만 허가됩니다. 환경에 오래 잔류하며 생체 축적되는 것은 물론이고 신경세포, 특히 저농도에서도 운동신경세포에 독특한 독성을 보입니다. 지브라피쉬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클로르데인이 처리된 경우 정상적인 거동 없이 제자리를 맴도는 등 운동 능력 실조가 관찰되어 산발성 루게릭병 발병과 관련이 있다는 가설이 힘을 얻습니다. 독성 5점, 악명 4점으로 종합 9점에 해당합니다. 랭킹 9위는 물량의 제왕 톡사펜입니다. 캄페클로르라고도 불리는데 캄펜을 기본 구조로 염소와 반응을 통해 합성되었기 때문이며 얼마나 염소가 포함될지 다르기에 실제 사용된 살충제에는 무려 670가지 이상의 다른 화학물질이 혼합된 끔찍한 독이었습니다. 톡사펜은 1960년 후반부터 1970년대 미국 남부에서 가장 많이 쓰인 살충제였습니다. 주로 목화밭에서 사용되어 메뚜기 등을 박멸하는 용도였는데 체내에서는 가바 수용체에 결합해 기능을 억제하는 방식입니다. 가바 수용체에는 에탄올은 물론이고 벤조다이아제핀, 졸피뎀, 바르비튜레이트, 리튬 등 다양한 물질과 결합하는데 그중 피크로톡신 결합 부위에 톡사펜이 달라붙습니다. 중추신경계를 과도하게 자극해 신경세포의 염화이온 채널을 차단하는데 세포 과흥분과 떨림 및 경련성 발작을 일으킵니다.
독성 5점, 악명 5점, 종합 10점으로 9위였습니다. 랭킹 8위와 7위는 묶여 있습니다. 8위 알드린은 몸속에 유입되거나 물에 녹거나 산화 반응에 노출되면 7위에 책정된 디엘드린으로 변화합니다. 삼각형 고리에 산소가 포함된 고반응성 에폭사이드로 변하는데 더 독하고 오래가는 물질이 되어 생명체를 파괴하죠. 이런 간단한 변화가 가능하며 입체적인 구조의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알드린의 위험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사이클로다이엔 계열로 구분되는데 공통적으로 신경에 작용합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경계에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가바에 쐐기를 박아 넣어 브레이크를 부수는 방식입니다. 브레이크가 사라져 신경계는 폭주하고 결국 경련과 죽음까지 이어지게 되죠. 나아가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발생시키며 이를 통해 수용체 장애와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까지 일으킵니다. 유기염속의 살충제인 디엘드린은 파킨슨병 환자의 사후 뇌조직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사용이 금지되었지만 환경에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오염된 유제품과 육류를 통해 인간에게 계속 노출되고 있습니다. 알드린은 독성 7점, 악명 4점, 종합 11점으로 8위, 디엘드린은 독성 8점, 악명 5점, 종합 13점으로 7위에 랭크되었습니다. 랭킹 6위는 농약계의 암살자라 할 수 있는 엔드린입니다. 엔드린은 7위였던 디엘드린의 입체 이성질체입니다. 원자 종류와 개수 구성은 같은데 3차원 배열만 다른 분자죠. 이 미묘한 차이가 엔드린을 사이클로다이엔 계열 중 가장 급성 독성이 강한 물질로 만듭니다. 중추신경계를 주로 공격하는 독성이 매우 강한 살충제인데 섭취하거나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심각한 신경 독성이 발생하며 몇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디엘드린에 비해 무려 10분의 1의 양으로도 치사량이어서 급성 독성이 강한데 엔드린의 주 생산은 정유회사로도 유명한 쉘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본 알드린과 디엘드린, 엔드린 모두 쉘의 살충제 성분이었고 이후 유해성이 확인되며 취급하지 않는다는 리스트만 보더라도 이제까지 본 더러운 12가지는 물론이고 앞으로의 물질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엔드린은 이제까지 중 가장 높은 독성 9점, 반면 유명하지 않아 악명 4점으로 총 13점을 기록합니다. 랭킹 5위는 직관적이고 간단한 구조의 염소화된 유기화합물인 헥사클로로벤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화학의 상징, 육각형 모양의 벤젠의 모든 탄소에 염소가 결합한 유기 분자입니다. 검은 상처 혹은 검은 재앙이라 부를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사건들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헥사클로로벤젠은 종자 소독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1955년경 튀르키예 남동부에서 비극이 벌어집니다. 헥사클로로벤젠으로 소독한 파종용 밀 종자가 파종기가 지나 도착하는 바람에 배고픈 주민들이 농업용이 아니라 직접 빵으로 구워 먹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적혈구 속 햄의 합성 경로가 망가지며 피부가 햇빛에 극도로 민감해지고 닿으면 물집과 궤양이 생기는 포르피리아, 뱀파이어의 유래라고도 추정되는 병입니다. 튀르키에서는 이 사건을 카라야라, 검은 상처라 불렀으며 추정 환자는 5,000명에 이릅니다. 참혹하게도 오염된 모유를 먹은 유아들은 분홍 상처라 불리는 병으로 이어져 사망뿐 아니라 신경, 피부, 골격 이상으로 남겨집니다. 헥사클로로벤젠은 독성 6점에 비교적 평균적인 수준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사회적 중독으로 이어졌기에 8점의 악명으로 책정해 종합 14점으로 5위에 위치합니다. 랭킹 4위는 가장 유명한 살충제이자 독성 물질인 DDT입니다. 다이클로로 다이페닐 트라이클로로에세인의 앞글자를 다 만들어진 이름으로 구조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죠. 1948년 파울 헤르만 밀러는 DDT의 살충 효과를 발견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합니다. 연구 결과와 별개로 전쟁 관련 문제로 논쟁에 휘말리기도 하는 프리츠 하버와 더불어 발견의 의미가 실제로는 위험성으로 마무리 지어지는 사례로 여겨집니다. DDT는 급성 독성만 보면 상위권은 아닙니다. 하지만 역사적 무게로는 더러운 12가지 중 최고점이죠. 제2차 세계대전에서 말라리아와 발진 티푸스를 옮기는 곤충을 박멸해 수백만 명을 살린 기적의 살충제였지만 반전은 생태계에서 드러납니다. 1962년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에 등장하는데 조류 알껍질 형성에 필요한 효소가 억제되며 알이 어미 무기에 눌려 깨지는 등 치명적인 문제로 이어져 맹금류 개체수가 80% 넘게 붕괴되는 계기가 됩니다. 분명 위험한 전염병을 통제하기 위해 모기를 제거하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 인간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물질입니다.
DDT는 독성 5점, 악명 10점으로 종합 15점을 기록하는데 도대체 이것보다 위험한 것들은 뭘까요? 랭킹 3위 PCDF, 정확히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다이벤조퓨란입니다. 이 물질의 특징은 앞서 분류했던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연히 만들어진 유해 부산물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체내에서 다양한 기작에 영향을 주는데 1968년 일본 서부 기네미 지방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건의 범인입니다. 당시 쌀겨 기름 제조 과정에서 새어 들어간 물질이 고온에서 예상치 못하게 PCDF의 퓨란 구조로 변질됩니다. 심한 여드름성 피부병과 색소 침착, 눈 분비물 증상을 갖는 환자가 급증하며 역학조사가 이루어진 결과 이 기름 속 화학 성분으로 인해 클로르아크네라는 질환이 나타난 것으로 유효 사건이라 불립니다. 이후 1979년 대만에서는 유청이라는 거의 동일한 사건도 반복되죠. 단순히 여드름을 일으킬 뿐이라 오해하기 쉽지만 독성 9점, 악명 7점으로 종합 16점으로 3위에 오른 인간이 만들어낸 유독물질입니다. 랭킹 2위는 PCB, 즉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바이페닐입니다. 어디에나 있는 물질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3위의 PCDF가 열 처리에 의해 만들어지게 된 시작점이라고도 할 수 있죠. 두 개의 벤젠고리가 연결된 바이페닐에 몇 개인가의 염소가 치환되며 만들어지는데 이로 인해 매우 다양한 개수의 유사 구조들이 존재합니다. PCB가 어디에나 있는 이유는 절연성과 내열성, 화학적 안정성이 너무나 뛰어나 변압기, 콘덴서, 페인트, 잉크 등의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완벽한 안정성이 저주가 되어 분해되지 않고 전 지구에 퍼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혈액에도 PCB가 함유되어 있으며 가장 본격적으로 퇴출되어 다른 소재들로 바뀌고 있지만 이미 지구 규모에서 모든 것을 오염시킨 유해물질입니다. 독성 8점, 악명 10점으로 종합 18점으로 2위에 랭크되었습니다. 마지막 랭킹 1위, 더러운 12가지 중 최악의 분자이자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독한 분자는 친숙하게 느껴질 정도로 환경 호르몬, 즉 내분비 교란 물질의 대명사로 유명한 다이옥신입니다. 이 유해물질을 도대체 왜 만든 것일지 의아하실 수 있지만 다이옥신 역시 전혀 만들 생각조차 없던 의도치 않게 생겨난 부산물로서 인류가 만든 가장 독한 분자에 해당합니다. 다이옥신은 세포 안에 아릴타나수소 수용체에 결합합니다. 이 수용체는 일종의 유전자 스위치입니다. 다이옥신이 달라붙으면 스위치가 강제로 켜져 우리 몸의 유전자 발현 프로그램이 뒤틀립니다. 그래서 바람이나 면역 생식 발달 이상, 그리고 특유의 악성 여드름 피부 질환 등이 나타납니다. 국제암연구소는 가장 대표적인 다이옥신인 TCDD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는데 WHO는 TCDD를 기준값 1로 놓고 나머지에 상대 독성을 매기는 독성 등가 계수 체계를 씁니다. 결국 다이옥신은 다른 모든 유해성 환경 독의 측정 단위이자 최고점인 셈입니다. 다이옥신이 1위인 이유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가장 독하고 가장 악명 높으며 인간이 통제할 수 없이 불로 만들어지는 분자이기 때문입니다. 종합 20점 만점으로 역사상 최악의 분자 1위입니다. 너무나 안정하며 유해한 더러운 12가지 물질은 온대 및 열대 지역에서 증발해 대기를 타고 북상하다 극지방의 추위에서 응결에 떨어집니다. 지구 전체가 하나의 증류탑처럼 작동해 우리가 저지대에서 뿌린 독을 극지방으로 펌프질합니다. 사용한 적 없던 극지방에까지 누적되는 이 물질들을 우리는 분명 2001년 전 세계의 합의를 통해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방출된 것들은 사라지지 않았으며 지금도 지구를 여행하고 만든 적도 쓴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도착하고 있습니다. 화학에서 안정성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축복이 통제를 벗어나는 순간 재앙이 됩니다. 더러운 12가지의 교훈은 이번에도 모든 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분야의 위험물질들이 있지만 전 세계가 합의해 세상에서 제거해야만 할 가장 더러운 12가지 화학물질이라는 집단이 존재합니다. 8종의 농약 성분과 2종의 산업화합물, 그리고 인간이 의도한 적 없었으나 만들어진 2종의 유해물질로 구성된 더러운 12가지 중 인류가 만든 최악의 물질은 바로 다이옥신입니다. 우리는 사용 금지를 결정했지만 화학결합의 불멸성 때문에 이미 방출된 것은 떠나지 않고 전 지구를 떠돌며 오염을 전달하고 있습니다.